100개의 업장을 분석한 결과 망하는 업장은 4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유입 키워드 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강남 데이트 검색량 5,000, 또 영등포 카페 이렇게 검색량 8,000. 근데 여기 선릉역 아구찜 맛집 이거 검색하는 사람 없고 노출이 돼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강의 내용에 넣었을 때 직원들이 이거 알려줘도 되냐고 몇만 단위 키워드에서도 충분히 노출이 가능해요. 대기업들 작년 매출 4천억대 브랜드랑 저희가 협업한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장님들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애초부터 별로거든요. 설마 이거 보고 오겠어? 라는 그런 마인드로는 그냥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매출이 오르는 마케팅 알려주는 로디입니다. 체험단 몇백만원 투자했는데 매출은 잘 안 오르시나요? 100개의 업장을 분석한 결과 체험단 마케팅이 망하는 업장은 4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4가지 문제와 각각의 해결 방안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오르지 않는 체험단 마케팅의 4가지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가게에 맞는 키워드에 대한 기획을 하지 않고 남들 다 하는 대로 인천 맛집, 강남 카페와 같이 키워드를 기획하는 경우, 실제로 체험단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강남 포차 검색량이 2,000단위나 되는 이러한 키워드나 강남 술집, 강남 데이트 이렇게 남들 다 하는 대로 하지만 경쟁률이 너무 높아 노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키워드 800자 이상, 사진 15장 이상, 지도 삽입 이런 것들만 가이드라인으로 채우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뻔하게 됩니다. 이것도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체험단을 돈 내는 고객과 차별 대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리뷰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지게 돼서 해당 리뷰를 보고 고객들이 가게에 방문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험단을 했을 때 지인 소개나 체험단 재방문율이 한 번도 없었나요? 이거는 우리 서비스가 정말 차별점이 없는지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4가지 중에 한 개라도 속하는 게 있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매출 오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가게에 맞는 키워드를 따로 기획하지 않고 남들 다 하는 대로 키워드를 잡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사실 가장 많죠. 99%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했던 체험단이 있다면 그 키워드로 한번 검색해보세요. 사장님이 잡으셨던 키워드가 예를 들어 강남 카페, 강남 맛집이라면 강남 카페나 강남 맛집을 검색해보세요. 그럼 우리 가게에 실제로 나오고 있나요? 나오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대행 중이시라면 리포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저희 블로그에서 일부를 발췌한 건데요. 한 체험단 업체의 결과 보고서 유입 키워드 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들도 현재 업체에다가 맡겨서 지금 체험단을 진행하고 있으시다면 유입 키워드 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유입 키워드를 봤을 때 뭐 홍대 맛집, 강남 맛집 이런 식으로 내가 기획한 키워드로 잘 들어오고 있다면 체험단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상호명으로 들어오는 게 90% 이상이다 혹은 50%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기획한 키워드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 가게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만 체험단 포스팅을 본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네이버 플레이스를 운영 중이신 분들이라면 네이버 플레이스 유입 분석 쪽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상호명으로 많이 들어왔다면 절대 좋은 수치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가게의 상호명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근처에 지나가면서 우리 가게를 봤거나 아니면 우리 가게를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거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상호명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네이버 플레이스나 체험단 마케팅을 보통 온라인에서 뿌리는 전단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 전단지를 우리 가게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효과가 좋나요? 아니요. 마케팅은 우리 가게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게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가게를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드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반 이상이 우리 가게의 상호명이라면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키워드를 검색량이 너무 많은 것을 잡은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포차 검색량 2,000, 강남 술집 검색량 2만이에요. 강남 데이트 검색량 5,000,
또 영등포 카페 이렇게 검색량 8,000, 지역 플러스 업종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키워드 검색량이 너무 많아 노출이 잘 안 돼요. 그에 반해 또 자기만의 키워드를 잡겠다고 검색량이 너무 낮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검색량 20은 그냥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선릉역 아구찜 맛집 이거 검색하는 사람 없거든요. 이렇게 키워드 잡으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포구 디저트 페어링 카페 이것도 검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의 무언가를 가지고 가겠다고 키워드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노출이 돼도 의미가 없는 거가 되겠죠. 이런 문제에 대한 원인은 사장님이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이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키워드 잡는 영상 참고하셔서 검색량이 너무 높지 않은 100에서 1000 사이의 세부 키워드를 잡아주세요. 에어서치 로직 바뀐 거 알려달라는 분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에어서치 로직도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원리는 같은데 이거는 따로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대행사에서 몇천 단위 키워드에서도 노출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블로그가 사실상 엄청 지수가 높은 블로그도 아니고 그냥 일반 블로그인데 검색량 8,000 단위에서 3개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도 검색량 5,000 단위에서 3개월 지나도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꿀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경쟁률 빡센 걸로 한번 해드릴게요. 저는 예를 들어 강남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님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강남 카페 검색해볼게요. 강남 카페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당연히 좀 하드한 키워드니까 관련 인기 주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나오는 주제를 잘 살펴보세요. 하나하나 다 클릭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경쟁률이 제일 낮은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워낙 핫한 키워드라 인기 주제가 많은 편인데요. 제가 봤을 때 강남 혼자 카페나 강남 작업 카페 이런 것들은 경쟁률이 낮을 것 같아요. 저는 검색량보다도 경쟁률을 위주로 많이 봅니다. 왜냐면 에어서치는 한 키워드에 3개밖에 글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경쟁이 빡세게 들어가 있는 키워드는 노출이 되더라도 순위가 빨리 떨어져요. 그러면 강남 작업 카페를 눌러봅니다. 자, 봤을 때 강남 작업 카페라는 것으로 노출되어 있는 포스팅이 굉장히 적죠? 그러면은 이 키워드는 살짝 비벼볼만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블로그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저희가 하는 작업이고요. 그렇게까지 사장님들은 안 하셔도 되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낮아 보인다면 이걸로 한번 체험단 해볼만 해요. 체험단 해보고 노출이 안 되면 다른 키워드로 또 바꾸면 됩니다. 쉽죠? 강남 카페 추천 이런 것들은 뜨기가 어렵겠죠? 웬만하면 다 이렇게 지금 대행사, 실행사 껴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키워드를 눌러보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올라온 포스팅들도 몇 개 없고 올라온 블로그들도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그 키워드로 잡아서 노출시키면 내가 강남 카페에서 첫 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꿀팁이죠. 이거는 제가 이거 강의 내용에 넣었을 때 직원들이 이거 알려줘도 되냐고 오픈되어 있지 않는 대행사들의 노하우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해보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세부 주제만 좀 잘 잡으면 몇만 단위 키워드에서도 충분히 노출이 가능해요. 그 부분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것도 한 80%의 사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혹시 가이드 하실 때 1000자, 15장 이상, 영상 1개, 15초 이상 이게 끝인가요? 체험단 미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사장님들한테 여쭤보면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죄송하지만 대기업들은 이렇게 안 해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시니까 이렇게 하시죠. 대기업들 작년 매출 4천억대 브랜드랑 저희가 협업한 내용을 보시면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이 진짜 엄청 꼼꼼해요. 지금 이것도 한 9장짜리 되는 거였거든요. 매출 몇천억대 되는 대기업들은요, 체험단 원고 하나하나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도 있고요. 그만큼 가이드라인 엄청 꼼꼼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만큼 매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장님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마음가짐이니까 남들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겁니다. 매출이 오르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남들과 달라야 돼요. 그만큼 리소스를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체험단을 기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는데 만약에 기자가 와서 우리 가게가 방송을 탄다면 음식만 제공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 가게는 몇 년이 됐고 내가 이 음식에 얼만큼 진심이고 우리 가게가 얼만큼 깨끗하고 이런 것들? 왜 그렇게 자랑할까요? 바로 방송을 보고 우리 가게에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게 자랑거리, 다른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게에 꼭 와야 하는 차별점들을 정리하고 블로거가 어떻게 글에 녹여줬으면 좋겠는지 포인트를 잡아서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공해보세요. 예시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임의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유튜브 하단 링크에 첨부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가이드라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포인트는 블로거들의 포스팅을 보고 사람들이 이 가게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게를 와야 하는 차별점들을 블로거가 포스팅에 녹이게 해야만 그 포스팅을 보고 손님들이 봤을 때 나 이 가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게 체험단 마케팅의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제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간혹 오프라인에서 가이드라인 얘기하겠다고 체험단 방문하면 우리 가게 차별점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에스테틱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서비스? 근데 이제 관리받으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관리, 순서, 내용, 차별점 전부 다 기록하셔서 블로거한테 문서화시켜서 전달시키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렇게 해야 누락 없이 가장 깔끔하게 갈 수 있어요. 구두로도 물론 말씀해 주셔야죠. 왜냐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관리가 어느 단계고 뭐가 좋고 이거를 체험단에 직접 느끼면서 글을 써야지 글의 퀄리티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온라인에서도 문서화시켜서 전달드리고 또 오프라인에서 가이드라인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게 명확합니다. 세 번째, 체험단을 돈 내는 고객과 차별 대우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한 30%라고 제가 블로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돈 내는 고객과 블로거를 차별 대우한 적이 있으신가요? 차별 대우를 하게 되면 리뷰의 퀄리티가 낮아지고 성의 없는 리뷰를 보고 우리 가게에 방문할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자영업자 관련 카페에서 제가 퍼온 글인데요. 이 글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글의 내용은 블로거의 차별 대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댓글에 사장님이 그럼 공짜로 밥 주면서 왕처럼 받들여줘야 되냐? 블로거가 왜 공짜예요? 사장님이 돈을 안 냈잖아요. 블로거가 그게 왜 공짜인가요? 홍보비 지출이지. 그랬더니 사장님이 돈을 낸 손님과 돈을 안 내고 고작 몇 글자 적어주기로 한 광고인이라면 저는 돈을 낸 손님을 위주로 서비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TV 광고라도 해주시나요? 글자 몇 개 적는 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공짜 음식에 친절한 서비스까지 바라시는지 킥킥. 이게 진짜 악순환이거든요. 사장님이 애초부터 체험단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체험단을 처음엔 기대를 하고 진행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체험단으로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장님들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애초부터 별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체험단이 갔을 때 블로그 글의 퀄리티가 그냥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방문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무한 반복이에요. 사장님은 체험단 원래 매출 효과 없구나. 그럼 글 몇 자 적어주는 거 맞구나 생각하고 오는 체험단 대충 대합니다. 그러면은 블로그 글의 퀄리티 낮아지고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매출 효과를 못 보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무한 반복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성의 없는 리뷰를 보고 우리 가게에 방문할 손님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요즘 체험단 안 하는 가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이라도 튀어야 우리 가게에 방문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블로거들도 공짜로 리뷰 써주는 거 아닙니다. 요즘 블로거들도 많아서 갓 만든 블로그는 체험단 선정도 안 돼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블로그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체험단에 선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블로거가 그렇게 시간 투자해서 일방문자 100명까지 만들고 체험단에 선정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키운 블로그에 직접 가게 방문해서 시간 투자하고 사진 촬영하고 집에 와서 글 쓰고 시간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지불하시는 건데 그거를 그냥 공짜로 먹고 몇 자 써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그 정도의 리뷰만 나오고 그 정도의 매출 효과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체험단 리뷰를 보고 어떤 고객이 우리 가게에 방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체험단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대우를 해줘야죠. 체험단은 우리 가게를 홍보해주는 마케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대하지 마세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대하세요. 설마 이거 보고 오겠어? 라는 그런 마인드로는 아무도 방문 안 합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체험단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다면 요거 관련해서는 위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체험단이 지인 소개를 한 적도 없고 혹은 재방문한 적도 없나요?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르시겠죠? 진짜 내 제품? 내 서비스 괜찮은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사장님의 가게에 체험단이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는 블로거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블로거들은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인 만큼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가게에 한 번도 재방문 지인 소개를 하지 않았다 라면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수백 번의 체험단 중 단 한 번도 없었다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경쟁사들보다 정말 나은 선택지인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발전시킬 필요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해결 방안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경우에 고객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사장님이 고객이 되어보는 거죠. 서초동 고깃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고깃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우리 가게가 아니라 나오는 다른 가게들 있죠? 우리의 경쟁사들, 이런 경쟁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런 가게랑 다르게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다 눌러서 한번 경쟁사 분석하는 날 가지시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 가게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실제로 90%가 이렇게 네이버에 서초동 고깃집 검색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플레이스를 골라서 리뷰를 보고 방문을 합니다. 업종마다 차이가 있겠죠, 물론. 뭐 인스타 먼저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고. 하지만 이렇게 고객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가게에 어떻게 방문하게 될지, 그리고 다른 고깃집과 어떻게 비교하게 될지 시나리오를 한번 짜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분석해보세요. 우리 가게가 이 경쟁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정말 매력적인지, 정말 손님들이 올 만한 곳인지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발전해 나가면 됩니다. 이걸 많이 관가하시고 일하느라 바쁘셔서 이렇게 못하시는데 실제로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 예상, 내 가정,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오겠지? 내가 체험단 100개 했으니까 손님이 와야지 왜 하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내가 하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하셔요, 사장님들은. 내가 하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하셔요, 사장님들은. 계속 재방문 손님들이 빠져나간다면 그런 것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가게는 손님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거의 없어. 리뷰 음료수 서비스 이런 것들. 근데 다른 데에서 한 3번 재방문하면 소고기 200g 준대. 그러면 다른 데 가겠죠. 요즘 따라 손님들이 왜 이렇게 이탈이 많이 될까? 손님들이 왜 이렇게 안 올까에 대한 해답을 그런 경쟁사 분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만 투자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발전해 나가면 매출이 오르실 거예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어떠셨나요? 유튜브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던 분들이라면 구독자분들은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가끔 사장님들 중에서 매출 효과가 없어도 남들 하니까 그냥 나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위 4가지 문제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기업들은 최소 달에 200만 원 이상 월급을 주는 체험단 마케팅 담당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체험단 리뷰 마케팅은 정말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게 인건비를 주고도 체험단을 진행하는 이유는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하는 거겠죠. 실제로 요즘 퍼센트의 고객들은 구매 마지막 단계에서 꼭 리뷰를 확인합니다. 리뷰를 확인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장님들도 물건 사고 가게 방문하기 전에 후기 하나도 안 보고 그냥 가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실걸요? 그 리뷰가 별로거나 그 리뷰를 읽었을 때 그냥 체험단들이 맛있었어요. 뻔한 리뷰면요? 그 가게에 굳이 방문할까요? 내가 만약에 공부하기 조용한 카페를 찾고 있다면 그 체험단 리뷰 중에서도 여기 진짜 공부하기 좋아요 라는 그 한 글자에 방문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리뷰는 해당 고객들이 그 가게나 제품을 구매하기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문제가 있으시다면 해결 방안을 꼭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매출 2배 제가 보장할게요. 오늘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려요. 저희가 바빠서 바로바로 소통은 못해드리지만 항상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게나마라도 꼭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강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